안녕하십니까, 꾸롱삼입니다. 오늘은 더존비존 관련해서 이제 그 신사업 때문에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콜, 최근에 진행한 3월 13일 날 진행한 컨퍼런스 콜 통해 가지고 더존비존의 신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죠. 이제 ER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계속 할 거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2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매출액은 그대로 견조한데 영업이익이 좀 꺾였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률, OPM도 지금 꽤 꺾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그 더존비존이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OPM이 꽤 괜찮았거든요. 만일에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쭉 올라가 준다라면은 영업 레버리지로 아마 OPM도 그대로 쭉 끌고 올라갔을 텐데 여기에서부터 2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꺾였습니다. 기존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뭔가 유의미한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투자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더준비존이 하려고 하는 매출채권 유동화 관련한 이제 그 신사업이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회사가 러프하게 제시하는 타임라인은 올해 상반기에 인허가 획득 그리고 하반기에 초도 매출 발생하는 것을 좀 타임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올해 발생하는 수익이 뭐 조금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 거라고 전체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23년에 더존비존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그렇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 거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십니다. 네, 그래서 이 부분을 아래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채권 유동화나 시비 관련한 사업들은 이제 일정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아래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잠깐 기존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라이트 E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지원 중단 예정입니다. 이유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그 라이트 E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축형이라고 그러니까 온프로미스라고 하는데 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는데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사용하는 회사의 안에 있는 서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깔고 사용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구축형 같은 경우에는 구독형 모델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좀 신규 판매와 유지 보수를 조금 중단을 하고 이거를 이제 그 위하고 이 위하고는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이죠. 이걸로 좀 대체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 기한이 만료가 도래할 때에 이 위하고 쪽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영업을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수익성 좋은 모델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준비존이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. 네,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구축형 고객은 전부 다 이제 그 위약으로 전환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해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기존 온프로미스 고객이 한 3만 6천 명 정도.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을 사용하는 고객보다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환 과정에서 일부 좀 이탈 고객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자, 이거 고객 이탈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이렇게 전화를 시켜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, 더존 비주온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전환시켜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지금 더존 비주온이 하려고 하는 신사업, 매출채권 유동화, 매출채권 팩토링 관련한 것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기업들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. 그 사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. 그런데 이 데이터를 데이터가 아니라 이 더존 비존의 ERP 시스템을 온프로미스 형태대로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더존 비존의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을 한 상태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 회사 내부에서 데이터가 그냥 도는 형태대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신사업을 진행을 할 때 매출채권 팩토링을 진행을 할 때에 더준비존 입장에서는 온프로미스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회사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올라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 클라우드 형태대로 온프로미스 고객들을 전부 다 전환을 시켜야 돼요. 이거는 일부 고객 이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양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이 더준비존 입장에서는. 네, 그래서 지금 길을 쓰고 이쪽으로 구축형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온프로미스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어떻게든 좀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. 뭐 이런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뭐 아마란스 그러니까 요 제품이죠. 이제 그 위하고보다 좀 상위 버전인데
이거는 뭐 6, 8월경에 올해죠. 개발 완료되고 고객 서비스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ERP10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. 이제 아래에서부터 이제 그 매출채권 팩토링 관련해가지고 본격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, 혹시 매출채권 팩토링 관련해서 아직은 좀 사전 지식이 없으시면은 이제 그 제 이전 영상 한번 더 좀 비전 관련해서 이전 영상 보고 계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신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, 이제 올해 3월 6일 날 이제 그 신한은행과 조인트 벤처 만들기로 설립 인가를 받았잖아요. 그리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더존비즈온, 신한은행, 서울보증보험 이 세 회사가 합쳐 가지고 지분이 46, 45, 9%. 그러니까 더존비존이 제일 많습니다. 이 세 회사가 합쳐 가지고 이제 그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었는데, 지금 더존비존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업 정보 조회업 라이센스를 이 새로운 조인트 벤처로 지금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것을 이관을 하려면은 지금 이게 금감원이나 이제 그 금융위 이쪽에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청은 이미 다 해놨고 지금 이제 스케줄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었는데, 인허가 관련한 문제를 이제 올해 상반기 안쪽에 조금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실제 매출 발생은 하반기에 좀 발생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, 그러면 이제 그 해당 조인트벤처 같은 경우에는 세 회사가 이제 함께 버무려진 상태지 않습니까? 더존비즈온과 신한은행과 서울보증보험 세 회사가 이제 그 조인트벤처를 만든 회사잖아요. 이 회사 간의 이 수익 관계라던가 이 수익 관계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아직 명확하게 협의가 안 됐다. 협의는 하고 있겠죠. 아직 명확하게 안 정해졌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금감원의 허가가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항이 정리가 되면은 나중에 좀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이게 저는 지금 더존비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웹캐시라는 회사도 그렇고,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신사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을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. 이제 그 지금 뭐 웹캐시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지금 웹캐시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격리나라라는 건데, 지금 이 기업들이 만지는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아요. 그리고 지금 웹캐시라는 회사에서는 지금 이 세무사 시장에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,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. 이 웹캐시에서 이 세무사들이 사용하는 이 ER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료로 제공을 하는 한이 있어라도 이제 시장 진입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. 만일에 웹캐시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세무사 시장들이 완전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깔아버린다. 선점을 해버린다. 그러면은 세무사들이 활용하는 데이터를 웹캐시는 그냥 전부 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고 어디에 쓰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지는 딱 뭐 생각나지는 않지만 되게 무궁무진할 것 같잖아요. 그런 데이터만 있다면 솔직히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도 저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한 데이터지 않습니까? 그런 데이터들이.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데,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제 인허가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이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허가가 나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. 그런데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, 저는 더존비주어는 약간 국가가 나라에서 약간 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에서 더존비전과 좀 어느 정도 방향성에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중소기업 진흥 차원에서의 국가가 더존비전에게 기대하는 방향, 그리고 더존비전은 어쨌든 신사업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방향, 이 두 방향이 저는 조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존비전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기는 한데, 저는 여튼 정리하자라면은 이렇게 더존비전이나 웹캐시처럼 본인들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신사업을 이제 영위하려고 하는 회사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있는 전체 시장이 다 너희들의 마켓 어떤 규모가 되는 거, 그 마켓 대상이 되는 거 맞아? 라고 물어봤더니 맞다라고 합니다.
이제 뭐 이 장표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게 이제 그 매출채권 팩토링, 매출채권 유동화 관련한 것이죠. 그리고 어떤 여기에서 신용정보조회업, 그러니까 CB 사업이죠. CB 사업. 뭐 이런 것들도 신사업으로 뭐 할 건데, 아직은 명쾌하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딱 정해진 거,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라기보다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은 조금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더준비존 IR 담당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이고요. 잠깐, 그 아까 CB 사업 얘기가 나왔는데,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등급 제공 서비스죠. 기업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더준비존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 회사는 이제 기업 등급이 어떻습니다, 저렇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요러한 회사들이 이런 팩터들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이 팩터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? 외부에서 자금을 공급해주는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이런 팩터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지금 이 회사는 기업 등급이 한 이 정도라고 우리는 판단해. 우리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봤을 때는 이 기업의 신용 정도는 뭐 이 정도야.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그 CB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뭐 이쪽도 지금 뭐 우리가 신사업으로서 좀 잘 고민을 해보고 있다,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이제 올해 그 가이던스 관련해 가지고 FN 가이드에서 나오는 이 실적 컨센서스가 리저너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근데 보통 담당자들은 다 그냥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는 거 그냥 리저너블해요.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세게 보고 있어요, 조금 더 약하게 보고 있어요,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거 기준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조인트 벤처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매출 발생하면 일정 부분 우리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다. 너무 당연하죠. 예.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들렸던 것이 뭐였냐면은요,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조인트 벤처 46% 지분으로 이제 가장 지분 많은데, 나중에 연결 재무제표에서 조인트 벤처에서 관련한 플러스나 마이너스 관련한 내용들이 반영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이 마이너스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누가 먼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이 마이너스라는 단어를 먼저 이렇게 코멘트를 딱 하신 게, 뭔가,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올해 하반기에,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금융이나 금감원의 인허가가 있어야지 조인트 벤처가 뭐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.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한다라고 해도 하반기에 그렇게 유의미한 매출 규모가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, 이제 매출이 좀 올라와도 이제 영업이익이라던가 이제 순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도 같아요.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분법으로 잡히겠죠. 46%니까 연결은 아닐 것 같고, 그러니까 완전 지배회사는 아닌 것 같고, 지분법으로 잡힐 텐데, 이때 지분법으로 잡히는 매출은 증가해도 약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오히려 깎아먹는 상황이, 해당 조인트 벤처에서 깎아먹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가 갑자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것도 약간 공장 램프업 같은 거죠. 예. 그래서 24년은 모르겠지만 올해는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신한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조인트 벤처, 구체적 그림 안 나오고 있지만 좀 이제 시기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라고 말씀을 저 여쭤보셨는데, Q&A입니다. Q&A 그랬는데, 이것도 사실 뭐 특별한 정보는 없는데요. 위에서 말씀드린 거에 약간 좀 연장선인데, 이거는 금감원이랑 이제 금융위가 해야 될 일이다.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, 여튼 뭐 우리 안건이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. 아주 러프하게 일정 추측해보면 위에서 나온 내용인데, 상반기 중에 인허가 받고 하반기 중에 초도 매출 발생하는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,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준비존 전체 매출에서 이 조인트 벤처에서 지분법으로 잡히는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이 좀 기여하는 부분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계속 좀 말씀을 하고는 계십니다.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더준비존도 좀 잘 모를 것 같기도 해요. 네.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조금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, 이제 신용정보 수수료,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CB 사업이죠. 그러니까 신용정보 조회업이요. 근데 그 신용정보 조회업을 하면은 이제 신용정보 수수료를 당연히 먹을 거잖아요. 그런데 그거를 더준비존이 온전히 가져가는 게 아니고 팩터 회사들이랑, 그러니까 여기 써 있네. 외부 자금 공급해주는, 그러니까 신용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그 수수료를 나눠 먹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, 그게 맞냐?
라는 것을 좀 여쭤보셨는데 저도 이거 몰랐거든요. 이거를 왜 나눠 먹지? 라고 저도 좀 궁금했는데 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.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그 매출 채권 팩터링 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팩터 회사들이 뭐 신한은행이든 뭐 수출입은행, 웰컴금융그룹 이런 팩터 회사들이 이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는 자금 조달 회사들이 어떤 신용 정보 서비스를 이제 그 요청을 했을 때에 그 수수료가 발생을 그 수수료를 이제 그 더존비존이 먹을 텐데 그 수수료를 일부는 이제 팩터들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일부 팩터들에게 가는 것이 맞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데 그게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이라 함은 이런 겁니다. 예전에 지금 이 신용정보 조회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. 기존에 이미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신용정보 조회업이라는 회사를 더존비존이 직접 하고 있었고 이제는 새롭게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돼가지고 그 조인트 벤처에게 지금 신용정보 조회 라이선스를 지금 이관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신용정보 조회업이라는 것이 기존의 더존비존에서 수행할 때에는 이 신용정보 수수료를 나눠 먹었다라고 합니다.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새롭게 설립되는 이제 조인트 벤처에서도 역시나 이 신용정보 수수료를 나눠 먹는 구조가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은 기존에도 나눠 먹고 있었다. 여튼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주 명확하게 이 저기 뭐 관계가 정립이 되지는 않았다. 여전히 수익 구조는 논의 중이다. 근데 이것도 뉘앙스에서 풍기는 게 나눠 먹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기존 사업 관련한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 K 바우처 사용이라고 해가지고 이 코로나 시기 때 이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고자 이 ERP 시스템을 조금 굉장히 싸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국가에서 제공을 해 줬었거든요.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바우처가 사용이 끝나고 나서 유료로 이제 그 전환이 그러니까 락인 효과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. 어떤 중소기업이 있어요. 돈이 없어요. ERP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싶어요. 좀 부담이 돼요. 그러니까 국가에서 야 바우처로 줄게. 우리 바우처 사용해가지고 싸게 사용해 라고 하면은 그 바우처를 활용을 해가지고 되게 싸게 사용을 하다가 바우처 사용이 끝나면은 이제 자기들이 돈 전부 다 내고 이제 유료 전환 해가지고 쓰게 되면은 처음에 싸게 들어와서 락인 효과 가지고 나서 나중에 유료 전환하면서 이제 그 더존비존의 서비스를 온전히 내 돈 내고 내 돈 다 내고 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상황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유료 전환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언제쯤 마무리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이제 매출 증액은 얼마나 될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뭐 20년에 들어온 고객은 21년, 21년에 들어온 고객은 뭐 22년에 전환될 것이다. 뭐 중간에 탈퇴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중간 해지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는 20%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그 높은 것 같기는 한데 여튼 여기에서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해당 바우처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유료로 온전히 전환되는 회사는 좀 그래도 확실히 큰 비중일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로 매출이 올라오는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IR 담당자님도 말씀을 해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. 그런데 글쎄요, 이게 뭐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ERP 시장에서 기존 ERP 시스템 사업에서 이거를로 전환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이익이 증익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존비존에서 보셔야 되는 것은 신사업에 관련한 모멘텀입니다. 그 신사업이 어떻게 될지를 좀 계속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이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생각이 들어요. 제한적입니다. 이쪽에서 발생한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안 보여요. 예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꺾이고 있는 게 명확히 보입니다. 그래서 뭔가 신사업 쪽에서 유의미하게 뭔가가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 금감위와 금감원의 허가를 올해 상반기에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을 하고 본격적인 게임은 내년일 텐데 그때 얼마만큼의 이제 이제 대존 비존이 회사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내년까지도 잘 한번 트래킹해 보면서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저는 대존 비존을 좀
봐야, 그러니까 더존 비존이랑 웹캐시 이런 본인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회사가 저는 분명히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부분을 꾸준히 좀 따라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투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. 저는 그리고 사실 더존 비존은 뭐 가볍게 지금 투자하고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계속 좀 비중을 언제 실을까 타이밍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네, 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꾸준히 좀 트래킹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